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제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공장 짓는 게 거의 확정 났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고션 하이테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일리노이주에 2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고 승인 났다고 하고 2024년에 생산을 개시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일리노이주의 고션 하이테크가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의 황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즈가 인용한 일리노이 주 정부에 따르면 고션은 만테노에 지금 20억 달러 공장을 건설해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2024년 연간 10기가와트시 리튬이온 배터리 팩과 40기가와트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될 예정이다. 그래서 고션은 30년간 총 2억 1,30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및 차량 재창조 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1억 2,500만 달러의 자금도 지원받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고션은 지금 30년 재산세 감면도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았다. 승인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션의 리젠 회장은 고션의 배터리 기술은 북미 이모빌리티와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양국이 여전히 협력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글로벌타임즈는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IRA 법안으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해도 지금 보면은 고션 하이테크의 최대 주주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분율을 보면은 21년 12월 폭스바겐 차이나는 고션의 지분을 26.47% 늘려 최대 주주가 됐다. 최대 주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중국 기업인지 독일 기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다 미국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예상을 했죠. 근데 거의 다 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EV 에너지도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상용차 파트너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미국 3사랑 합쳐서 이렇게 만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북미 상용차 제조업체 어디였죠 여기가 지금 EV 에너지가 거기죠 다임러랑 페카 이런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EV 에너지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배터리든 한국 배터리든 배터리 공장 없이는 바이든이 추구하는 전기차 정책을 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EV 에너지든 CATL이든 고션 하이테크든 이런 공장들, 특히나 비아디도 이미 들어가 있죠. 이런 공장들 승인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승인 내줄 수밖에 없고, 이 배터리가 싸게 들어와야 포드든 스탈란티스든 다임러든 제너럴 모터스든 다들 배터리, 이 LFP 배터리 중국 배터리로 싸게 만들어야 전기차에서도 이윤이죠. 이윤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파업한다고 하잖아요. 파업한다고 하면은 다 이런 게 이윤 창출이 안 되는 전기차를 왜 하냐 이런 안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 배터리를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배터리가 들어와야 가격이 싸지고, 그러면 전기차 이윤이 창출돼서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전기차 만들어도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는 수익이 안 난다니까. 수익이 안 나버리면은 이 노조들이 반대를 하는 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수익도 안 나는 걸 왜 넘어가려고 하냐. 내 수익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은 이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넘어가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생기기 위해서는 중국 배터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 이윤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니오에서도 지금 앞으로 배터리 공장을 또 미국에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업체랑 또 협약을 해서 니오의 미래에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팔 수 있게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도 이제는 앞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아마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니오 자동차가 미국에 팔릴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IRA 법안 우회할 것이다. 이거 맞았죠? 그 다음에 LFP 배터리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는 주가는 장기로 우상향할 것이다. 이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격대 있잖아요. 9,000원대 가격대, 뭐 10,000원 이하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제 그냥 주관적인 예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주가는 장기로 우상향할 것이다. 저는 이거가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주가 상태가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안전마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밸류는 여기 위에 있는데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뭐 중국이 뭐 부동산 위기다 망한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주가가 빠져서 이 안전마진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꾸준히 모아간다. 누가 뭐라든 저는 이거 똑같아요. 미국 주식 할 때도 QQQ나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거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테크 탑10 이미 뭐 이렇게 플러스로 올랐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될 때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뭐 20% 30% 빠질 때 있었잖아요. 인도 니프티나 아니면은 팡플러스나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꾸준히 묵묵하게 모았잖아요.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고 차이나 전기차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뭐 사라 차이나 전지 팔고 에코프로 2차 전지 사라 이렇게 하신 분들 지금 고점 대비 31%나 빠졌습니다. 2달 내에 31%나 빠졌어요. 그 고점 대비해서 이 고점에서 자기 물량 넘기려고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사라고 하신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잘 되셨어요? 투자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거 보시면은 뭔가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2차 전지도 무조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조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제 말 한 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중국 증시가 조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이것도 뭐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내려올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고 유가가 오른다는 게 지금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뭐 큰 흐름은 없었지만 에코프로가 이제는 100만 원이 깨지고 이제 2차 전지가 점점 이제 조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죠. 2차 전지 더 폭락하면 어떻게 하냐. 뭐 200만 원 간다고 했던 사람들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또 생각해 볼 일이다. 이제 2차 전지에서 로봇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두산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 우리 청약 해볼 겁니다. 그래서 노봇 ETF도 지금 점점 나오고 있고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노봇 ETF도 나오고 있고 로봇 쪽으로 지금 점점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급한 나머지 지금 뭐 사우디랑 베트남 이런데 인도 이런데 바짓가랑이 잡고 이쪽으로 뭐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는 과연 될까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광물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허물자고 사우디가 미국 편일까요? 이제 사우디의 히토류 개발 맞손을 했다는데 국가별 히토류 매장량만 봐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렇게 있는데 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쪽이 중국이랑 가깝지 않겠어요. 베트남도 사실상 중국이랑 가까운데 무슨 베트남이랑 사우디를 미국에서 어떻게 구워 삶으려고 하는지 같이 하자고 해서 중국을 압박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쭉 보면은 사우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있잖아요. 제가 리튬 공장이나 리튬 광산이나 사우디가 지금 히토류 광산을 사서 지금 뭐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분 인수를 하고 있다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미국이 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사우디가 추진하는 지금 콩고, 기니, 나미비아 이쪽에 히토류 광산을 인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미국 기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게 잘 될 건지 저는 의문이다. 이거를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뭐 1대1로로 이미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이제 와서 아프리카를 이제 와서 구워 삶을 수 있을까? 사우디를 갖고 사우디가 과연 미국 편일까? 저는 그게 또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다급해졌는지 저는 진짜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이제는 뭐 중국의 1대1로를 압박한다고 뭐 인도랑 베트남 그리고 사우디를 연결하는 뭐 회랑을 만들겠다.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뭐 이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
웃기다고 보거든요. 이게 한번 해부해드릴게요. IMEC라고 해서 지금 뭐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란데 스파이스 루트 이거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것도 참 웃기다. 저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여기 칼럼에서 나왔는데 인도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진한 뭐 유럽, 중동, 인도 회랑은 또 다른 지정학적 빈 껍데기 프로젝트일 뿐이다. 저도 빈 껍데기 프로젝트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피레우스 항구 있잖아요. 이쪽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가 거의 중국 자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항구인데 여기를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하이파 항구도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 자본으로 여기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의 랜드브릿지 그리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 철도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항구를 다 이게 중국의 1대1로로 다 묶여 있는데 과연 사우디 자체도 유럽, 미국에 협력을 할까? 저는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뭐 미국과 유럽이 뭐 투자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얘네들이 투자를 제대로 할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게 의문이고, 여기 칼럼니스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프로젝트는 걸프만에서 유럽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건데 이것도 이란이랑 시리아가 협력을 할까? 참 어이없죠. 이라크도 협력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과연 미국 편에 서서 이거를 협력을 할지 저는 의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뭄바이에서 이렇게 두바이로 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도 이란이 딱 지키고 있는데 이란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를 맘 놓고 지나갈 수 있고 맘 놓고 배를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사우디 자체도 미국 편인지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는 그냥 해본 소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니면은 사우디가 자기의 영향력을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데가 인도, 사우디,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데가 지금 옆에서 지금 저울질을 잘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저울질을 하냐? 아시아랑 유럽의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 무역로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해서 어디 갈까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는 거니까 양쪽으로 뭐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우디는 약간 인도도 그렇고 중국 이쪽 브릭스 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차이나 전기차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1대1로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1대1로가 이렇게 쭉 퍼지면서 수출이 될 거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연 이쪽 사우디가 누구 편일까? 인도가 과연 미국 편일까? 저도 그것도 의문입니다. 갑자기 사우디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의문인데, 일단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프랑스가 떨고 있다 해서 이쪽 아프리카도 뭐 러시아랑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쪽 원래 예전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수단, 차드,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이쪽이 약간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거의 뭐 경제적으로는 약간 식민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독립을 하겠다, 니제르가 특히나 독립을 하겠다 하면서, 결국 이렇게 니제르가 이렇게 독립을 하면은 중요한 거는 금이랑 다이아도 있겠지만 니제르에는 우라늄이 많습니다. 이 우라늄을 값싸게 프랑스가 수입을 해서 원자력을 많이 돌렸는데 이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유럽이나 G7 이쪽에 또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는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는 또 북한이랑 또 협력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 제가 차이나 전기차 얘기해드리면서 큰 경제적인 흐름들을 얘기해드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9월, 10월 달에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참 이거 아셔야 되는데, 또 언론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까봐 이렇게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서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가 가고 있고, 고유가 뭐 감산해서 고유가가 가고 있고, 곡물협정으로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물가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유가가 계속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뭐가 없으면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 투자할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이 배터리가 있잖아요. 아니 메모리 반도체가 하웨이에 어떻게 가져갔냐, 이게 관건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미스테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뚫고 다 이제는 중국이 만들어낸다. 이거를 미국에서 막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를 이제는 뭐 이런 뭐라고 해야죠? 회사적인 이런 경제적인 차원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의 제재가 통할 것인지 저는 다 우회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과연 통할 것인지 저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 하웨이에서 나온 이런 사건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나왔어요, 하웨이 폰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미스테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홀 모터스가 멕시코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10만 대 생산 공장을 세운 데 이어 멕시코에도 멕시코 공장도 눈여겨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태국에서도 픽업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은 중국 시장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픽업 트럭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걸로 유명하거든요. 하발 브랜드라고 해서 픽업 트럭 만드는 이런 회사로 유명해요, 그레이트홀 모터스가. 그래서 이거에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멕시코에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근데 멕시코에 왜 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은 북미에서, 미국에서 특히나 픽업 트럭이 인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나 하이브리드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포드에서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에서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레이트홀 모터스가 미국에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멕시코에서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픽업 트럭, 이런 SUV 이런 거를 생산을 해서 전기나 하이브리드로 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에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미리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에 이런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에서 나오기 전에 이때 진출한다고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이외에 호주, 남아공, 그 다음에 일부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 대리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월까지 그레이트홀 모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64만 1744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22년보다 1.8% 증가한 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멕시코를 핵심 시장 중 하나로 간주하고 북미 국가에서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거는 멕시코에 생산을 해내서 아마도 미국 시장을 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레이트홀 모터스는 22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공장을 매입해 올해 말 재개장하면 약 1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업체는 러시아와 태국에서도 픽업 트럭을 제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레이트홀 모터스는 이렇게 픽업 트럭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도 지금 중국에 지금 예상하는 핵심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왜 아래로 떨어졌을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왜 떨어졌냐면 이거 기사를 쭉 읽어 보니까 수요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 지금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안 나트륨 이온 배터리나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리튬이 더 떨어진 경향도 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지금 과잉 생산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리튬 채굴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리튬 채굴량이 증가할 걸 예상하면서 리튬이 점점 하락을 했다, 이렇게 예상하는 지금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리튬 생산한 업체는 조금 피해를 볼 것이지만 이런 제품 업체나 이런 데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오히려 합리적으로 마진이 생기면서 더 이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전기차나 이런 거에
긍정적인 발전에 더 유리할 것이다. 왜냐 값이 싸지면서 또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값이 계속 싸지면 싸질수록 더 유리한 것은 국내 배터리 3사보다 중국 차이나 배터리 3사가 차이나 배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예상을 하는데 리튬 공급 업체들이 이제는 공급량을 줄일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는 점점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리튬의 가격도 이제 바닥을 잡고 조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리튬 가격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그나마 이제 부품 업체들이나 생산 업체들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월 배터리 탑재량이 나왔거든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이 나왔는데 CATL이 또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비아디는 오히려 26.97%를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44.29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CALB가 3위, 오션 하이테크가 4위, 이브 에너지가 5위, S볼트가 지금 6위, 7위, 그 다음에 8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에너지 솔루션이 8위까지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탑재량을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34.9기가와트시 이렇게 탑재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LFP가 계속 더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든 CATL이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LG는 지금 계속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점유율만 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LFP가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CATL도 계속 생산하면서 이거 지금 비아디를 많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LFP 점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한마디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안전 마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이나 전기차든 배터리 종목들이 이제 안전 마진에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그냥 매수하겠다. 이게 미국 주식도 똑같았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주식 그렇게 하락할 때 이거 안전 마진이다.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왔잖아요. 똑같이 중국 배터리도 이거 안전 마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모아 가겠다. 물론 망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망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망해도 괜찮다. 나는 중국 주식이라 투자 못하겠다. 망할 것 같다 하면 그 망해도 될 만한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몰빵하지 마시고요. 제발 망해도 될 만큼만 투자하시고요. 나중에 수익 나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들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